반갑습니다. 파고네톡스의 권영목입니다. 저희는 MDR 서비스 벤더고요. 저희가 AI 기반의 탐지 대응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적용해 드리면서 동시에 서트 역할이나 인시던트 리스판스 또는 스레트 헌팅 같은 역할들을 동시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디텍션 앤 리스판스 서비스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지금 올해 이제 8년 차 정도가 됐고 이 MDR 시장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한 400여 개 가까운 고객사가 저희 서비스와 함께 제품을 적용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드디어 저희도 지금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위협들을 저희가 탐지해냈는지 조금 글로벌 벤더 기준에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일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위협 인사이트에 대한 그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제로 2017년 2월, 2020년 12월, 2022년 7월 달에 각각 EPP, NDR, XDR, EDR이라는 제품을 직접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전부 AI 기반의 솔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그냥 적용만 시켜드리면 저희는 그냥 업체, 리셀러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매니지드 EPP 역할을 해서 제품을 납품을 해드리고 매니지드 EPP라는 것이 어차피 AI 기반의 악성 코드나 악성 파일들을 탐지해냈을 때 정말 AI 기반으로 탐지해낸 것이 위협인지 아닌지 유효성 검증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랩 밸리데이션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랩 밸리데이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머리어가 어떤 종류의 건지 다운로드인지 랜섬웨어인지 트로jan인지 PUP인지 해킹 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어떤 종류의 머리어가 탐지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IOC가 나옵니다. C2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레지스트리에 뭔가가 추가될 수도 있고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TIDB로 쌓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 전체 고객사를 MDR 커뮤니티를 묶은 다음에 크리티컬한 IOC가 나올 때마다 TI를 즉 Indicator of Compromise IOC를 공유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NDR, XDR, 오픈 XDR로 되어 있는 스텔라 사이버를 저희가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스레트 헌팅 영역에 저희가 역량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IOC 이외에 스레트 헌팅을 하다 보니까 IOA 즉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이라는 어떤 정보가 추출이 되는 거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MDR 커뮤니티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점점 저희 서비스가 사고 대응이라던가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 또는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하는 방향성 자체가 단순히 제품들만 엮어서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MDR 벤더로서 자체 SOC 플랫폼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갔고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바스 다들 아시죠? 브리치 앤 어택 시뮬레이터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드디어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CCS 제품들 그리고 엔드포인트 헌팅 제품들이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항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붉은색 두 가지 제품 이외에는 EPP나 NDR, XDR, EDR 지금 파고네톡스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위쪽에 보이는 모든 서비스가 별도의 서비스로 차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제품이 코스트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인 제품 리셀러들하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협 예방 기술로서는 AI 기반의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파고 내부적으로는 휴먼 엑스퍼트 기반의 능동적인 대응 자동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P나 EDR, NDR, XDR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매니지드 EDR, 매니지드 NDR, 매니지드 XDR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객사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제품들을 도입을 하시면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서 RSA 그 조남영 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런 제품들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능력치라든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에 저희 같은 MDR 벤더사와 함께 협업을 하시면 저희가 매니지드 EDR, 매니지드 NDR, 매니지드 XDR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IOC 서비스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IOA 현재 위협으로 판명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택으로서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을 찾아내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든가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저희 내부로 들어와야 되고 이 내부에 들어오는 시스템들에 대한 코스트는 고객사에 전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MDR 서비스 밴드로서 파고가 현재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목표는 고객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반의 위협 예방 기술, 능동적인 자동 대응 방법론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AI 솔루션들의 위협을 탐지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탐지 대응 솔루션들, 특히 AI 기반의 솔루션들은 전문가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유효성 검증, IOC 추출, 위협 인사이트 확보고요. 만약에 이런 솔루션들이 어떤 얼럿이 없다, 얼럿이 없다라는 얘기는 오늘 전혀 공격이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공격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찾지 못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팅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협 헌팅이라는 것은 위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 위협 조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인시던트 리스판스 without 인시던트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인시던트가 고객사에 발생하지 않아도 인시던트 리스판스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 보안 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인프라는 외부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한 용어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들인데 여기에 뭐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든가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바스 같은 기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는 고객사의 보호 비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어떤 위협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탐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위협들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줘야 된다. 이 말은 A라는 또는 B라는 또는 C라는 위협이 모레어가 될 수도 있고 멀리셔스 액티버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탐지해냈을 때 그 탐지해낸 것을 단순히 쿼런틴 시키거나 세션을 디스커넥트 차단시키는 것만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떨어진 머려가 잘 탐지되고 예방은 됐지만 도대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살펴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MDR에 대한 플랫폼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프로덕은 오늘은 뭐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OT 기반에서는 사일렌스 프로텍터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클라우드 쪽에 EPP, EDR로는 센티널1 그리고 오픈 XDR, NDR 기반의 모든 이벤트들을 통합해서 XDR로 현재 갈 수 있는 스텔라 사이버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사일렌스라든가 센티널 원들에서 발생한 이벤트도 스텔라 사이버로 현재 연동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고객사에서 쓰시고 계시는 어떤 EDR 제품이 있던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던 어떤 중요한 OS의 윈도우즈 리눅스 시스템의 이벤트가 있던지 또는 쿠버네티스 로그 이벤트가 있던지 모든 것들이 스텔라 사이버에 합쳐질 수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저희 서비스와 함께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객사에서는 저희로부터 할당받을 수 있는 브레인이 두 가지가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기반의 위협 예방 기술을 가진 브레인을 가질 수가 있고 저희 휴먼 엑스퍼트 기반의 능동적인 대응 브레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과 저희 서비스가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통합하고 프로세스화 시키고
사고가 없을 때도 위협을 헌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IOA라는 부분하고 IOC라는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 브레인을 통해서 고객사에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략한 샘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랜섬웨어가 만약에 사내 PC 한 대가 누군가가 어딘가 뭐 불법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페일로드 하나 잘못 다운받아서 랜섬웨어 감염된 거는 타겟팅된 랜섬웨어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랜섬웨어,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이 있을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업 인프라가 타겟팅 됐다고 했을 때 그런 타겟팅된 랜섬웨어는 하나의 랜섬웨어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수백 개 되는 고객사와 함께 얻어낸 가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수많은 유형의 악성 코드와 악성 행위가 동반되었고요. 이런 위협들은 스스로가 숨김과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된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 정보를 탐색하고 탈취하고 외부 유출한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페일로드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나머지 영역들, 익스플로잇이라든가 계정 및 패스워드를 탈취한다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성도를 탈취한다든가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저희 중견기업 고객사는 어, 랜섬웨어 해커 자체가 자기가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지만 정확한 라이트 퍼슨으로서 내가 컨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도까지 정확하게 탈취한 다음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타겟팅된 랜섬웨어는 랜섬웨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영역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지만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고려사항으로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머려 4개가 오늘 동시에 탐지가 됐어요. 뭐 안티바이러스 다 쓰시잖아요, 그죠? IPS도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데 어떤 머려가 탐지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밸리데이션 서비스를 하다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짚어낸 게 이 머려는 지머이고 와이다크고 프로세스 해커고 미미카츠다. 이 4가지 밸리데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냥 저희는 이 4가지를 오늘 잘 탐지하고 잘 막아냈습니다라고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랜섬웨어에 의해서 타겟팅된 거예요. 이 4가지가 조합이 나오면 타겟팅 된다라는 거죠. 즉 위협이 발생됐을 때 그 위협에 대한 재검증이나 식별 절차를 꼭 분류하는 것이 함께 탐지 대응 솔루션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 이들이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만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고객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위협 탐지 예방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특정 서버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네트워크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EPP, EDR, NDR, XDR 수많은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솔루션들에서 어떤 위협이 잘 탐지되고 잘 막혀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공적인 탐지 예방일지라도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 위협의 의도, 목적을 아는 겁니다. 육하 원칙이죠.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다음 스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력 하나가 탐지가 됐는데 밸리데이션을 해봤더니 해킹 툴이었고 포트 스캐닝 툴이었습니다. 잘 막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도대체 이 위협은 어떻게 다운로드 됐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EDR, NDR, XDR들 전부 인베스티게이션이나 헌팅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추가적인 분석, 헌팅 프로세스 이후에 어떤 분산 브루포스 공격으로 인해서 P 유저라는 계정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이 P 유저라는 계정으로 로그인된 시스템이 도대체 외부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또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취약한 RDP를 찾아내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결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 테이블에서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EDR 툴에 의해서 포트 스캐닝 툴이 다운로드가 된 것을 잘 탐지하고 방어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출발점은 성공적인 위협 탐지 예방이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착해야 될 부분은 벌러러블한 취약한 RDP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떤 유저가 생성이 됐고 플래시 FXP라는 어떤 무료 FTP 툴이 공격자에 의해서 다운로드가 됐고 이 FTP 툴이 외부에 있는 C2 서버하고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를 다 끄집어냈죠. 즉 하나 잘 방어한 머리어로부터 이렇게 쓸모 있는 정말 쓸모 있는 TI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론들을 추가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안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파고 네트워크스가 현재 고객사에 제안해드린 EDR, NDR, XDR 솔루션들을 잘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지난 1년 2023년 동안 수백 개가 되는 저희 고객사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위협들을 탐지하고 방어하고 대응을 해드렸겠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한 11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주 그럴싸한 것들은 아닌데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즉 이 데이터가 뽑혀진 대상 산업 분야는 약 78% 정도가 제조 부분이고요. 10%가 식음료 기업들이고 5% 정도가 전자상거래 쪽에 있는 고객들 그리고 나머지 5%가 병원 의료기업 그리고 2%가 국내 IT 인프라 공급을 한다든가 특정 로컬 보안 기업도 저희 서비스와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MDR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비스 특성상 원격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AI 솔루션들이 다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나 금융, 국방은 현재 데이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약 78%가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조 부분을 또 조금 상세하게 나눠 보니까 플라스틱 제조라든가 중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공조, 뭐 치과용 의료기기, 반도체, 식자재, 에너지, 화학 쪽으로 조금 상세 분야로 나갈 수가 있었고 이런 분야의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탄비 대응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사이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제품과 서비스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게끔 잘 적용됐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면이 작기 때문에 총 4개 사례를 한 그래프에 2개씩 표현해서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A사와 B사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C사가 D사가 있는데 먼저 A사를 한번 보시죠. 2023년 1월 이전, 즉 2022년 12월까지는 저희 고객이 아니셨는데요. 기존에 뭐 이미 쓰고 계시는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나 탐지 대응 체계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MDR 서비스, 즉 EDR, NDR, XDR 플러스 저희 서비스가 되겠죠. 이게 들어갔을 때 디플로이가 되고 나서 2월쯤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161개 정도의 위협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대응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월 달쯤 됐을 때 거의 제로화시켰죠. 그런데 7월, 8월, 9월이 되면서 조금씩 더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61개라는 위협 자체가 고객사에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들키지 않고 잘 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공격자에서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협들을 더 집어넣고 싶어 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빨리 탐지해내고 만약 들어온 경우라면 체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그래프의 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시다가 6월에 저희랑 계약을 하시고 7월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95개 정도의 위협이 존재하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탐지해내고 줄여 나가죠. 근데 9월, 10월, 11월, 12월을 보면 약 25개에서 30여 개 위협이 꾸준히 추가적으로 계속 탐지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존에 잘 버티고 있었던 위협 자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공격자 입장에선 새로운 변형된 공격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한 데이터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역할 자체가 저희 같은 MDR 서비스 벤더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악성 코드 관점에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려인지 PUP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때로는 중복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한 항목에 따르면 모려가 한 57% 정도, 그리고 PUP가 43%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모려는 아시다시피 뭐 랜섬웨어나 트로이나 다운로더 또는 뭐 드로퍼, 크립토마이너, 웜 같은 계열들이 있고, PUP는 사실 안티바이러스, 특히 그 시그니처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안티바이러스 쪽에서는 어떤 PUP는 시그니처로 가지고 있고 어떤 PUP는 시그니처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밑에 두 번째 보면 크래킹 툴이 있죠. 소프트웨어,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크랙 시켜가지고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랙 툴을 개인이 다운로드 받고 적용해서 라이센스를 해제해가지고 쓸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툴들이 전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가적인 행위를 해서 외부랑 커넥션을 맺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고네트웍스 MDR 입장에서는 저희 고객이 되시면 모든 고객사와 협의하에 이런 크랙 툴들은 발견이 되면 모두 삭제한다는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해킹 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코드 유형이 이렇게 뭐 모력 57%, PUP가 43%라고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악성 코드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보니까 우측 하단에 트로jan도 있고 크립토 마이너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스피어 피싱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악성 코드는 뭐죠?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는 42%에 해당할까요? 11%에 해당할까요? 42%에 해당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랜섬웨어는 실제로 저희 고객사 대상으로 11%의 정도의 비율로 탐지가 됐습니다. 그럼 42%는 뭘까요? 바로 해킹 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타겟팅된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오면 안티 랜섬웨어 또는 랜섬웨어를 빨리 찾고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이 되신 분들 몇 군데 중에서는 이런 타겟팅 랜섬웨어가 발생이 돼서 스레트 클리닝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인발브 되고 나서 그런 클리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나중에 저희 고객이 되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겟팅 랜섬웨어 당하신 고객사에 들어가서 스레트 클리닝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해킹 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타겟팅된 랜섬웨어 공격은 공격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심어 놓은 것 C2 서버, C2 서버가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컬 서브 C2 서버도 있고, 이런 C2 서버들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공격 유형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쓰는 것들이 전부 해킹 툴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잘 작동해야지만 마지막에 랜섬웨어가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악성 코드 유형 비율이다라고 저희 팀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고객사하고 공유했을 때도 고객사 입장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수긍을 해주시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전체 악성 코드 유형 중에서 해킹 툴이 4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해킹 툴이 도대체 쓰여질까?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밝혀진 거는 탑5 멀리셔스 툴스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저희 수백 개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위협으로 탐지된 해킹 툴인데요. 첫 번째가 미미카츠예요. 미미카츠가 뭔지는 아시죠?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변형을 왜 그렇게 잘 만드는지 계속 떨어뜨려요. 근데 뭐 요즘 AI 기반의 솔루션들은 그 스코어링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미카츠를 잘 잡아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저희를 괴롭혔었던, 저희 고객사를 괴롭혔던
해킹 툴이 제일 아래에 보이는 휴롱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휴롱은 이거는 관리 시스템 툴로 쓰면 관리 툴이 되고요. 해킹 툴로 쓰면 해킹 툴이 되는데 제가 다른 건데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희가 왜 힘들었냐면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EPP, EDR 솔루션, 글로벌, 로컬 합쳐서 70%에서 80% 이상을 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 솔루션들이 자체 보안은 프로텍션 기능을 아무리 잘 가지고 있어도 이 휴롱이라는 툴은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정말 저희 고객사를 괴롭혔고 MDR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를 정말 괴롭혔었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코드 중에서 22% 정도를 차지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기업에서 우리 시스템이 보안 체계가 엔드포인트 단에서 자꾸 뭔가가 떨어진다, 서비스가 내려간다, 체계가 잘 돼 있는데도 휴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머라든가 주시 포테이토라든가 뭐 파워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킹 툴이에요, 그죠? 당연히 저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탑5 네이티브 툴이라는 거예요. 즉 저희가 실제로 이 고객사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뭔가 트리거가 발생해가지고 위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헌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IOA가 뽑히겠죠. 이런 IOA가 뽑히는 와중에 특정 영역들 중에서 이런 툴들이 발견되는 거죠. 울트라뷰어, 프로세스 해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프로시덤프, 엠맵 전부 관리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2023년도에 전체 악성 코드 유형 중에서 42%가 해킹 툴이었는데 그 해킹 툴을 다시 양분화 시켰을 때 절반은 탑5 멀리셔스 정말 해킹 툴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툴들이 해커들이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들이 시스템 팀이나 보안팀 시스템에 뭐 엔드포인트 있으면 되는데 이런 툴들이 왜 세일즈 팀 랩탑에 들어가 있고 이런 툴들이 왜 우리가 서비스하는 웹 서버에 올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격자들이 이 툴들을 이용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어떤 과정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뭐 가장 많이 탐지된 랜섬웨어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단연코 록빗이 저희 고객사 대상입니다. 저희 MDR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 대상에서는 대상 분포도를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제조 쪽이었고 공공이나 금융이나 국방 쪽 고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 쪽인데요. 록빗이 60% 정도로 들어와 있고 이 록빗은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작년에 글로벌하게 랜섬웨어 공격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랜섬웨어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공격자들이 스스로 밝혔던 그런 랜섬웨어 공격 그룹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많이 발견된 게 14% 정도 보이고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블랙캣이라는 랜섬웨어가 저희가 많이 탐지했었던 거고요. 러시아 그룹이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블랙캣이 예전에 워나크라에서 봤던 것처럼 자가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워나크라이나 말콥 같은 랜섬웨어도 많이 발견됐지만 블랙캣 같은 자가 복제 랜섬웨어도 작년에 저희 고객사에서 심심치 않게 탐지되고 차단됐었던 랜섬웨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NDR을 쓰든 XDR을 쓰든 EDR을 쓰든 어떤 위협이 탐지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협이 탐지되지 않더라도 스레트 헌팅이라는 것, 위협 헌팅이라는 거는 저희가 꼭 해야만 돼요. 하다 보니까 이 머리어는 잘 차단됐지만 만약 차단되지 않았다면 어떤 IP, 어떤 URL에 접속을 할까? 그리고 위협이 없는데 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스캐닝이 들어오는데 이쪽 소스 IP가 멀리셔스한 액티비티를 일으키는 소스 IP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서스피셔스 IP라고 명칭을 하고 지리적인 국가 정보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은 한 6개 정도 그래프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빠져 있죠. 왼쪽 아래에 보면은 뭐 한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쭉 있는데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북한 IP 가지고 공격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주로 이제 저희가 악성 행위를 많이 할 것 같은 나라가 뭐 러시아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될 것 같은데 이 포션 중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네. 4.7%,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외의 수치죠. 실제 의외의 수치예요. 저희도 분석하면서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 IP가 아니고 차이나 IP가 아닌 나머지 4개는 어딜까요? 위에 3개는 저희랑 아주 가까운 서유럽 쪽입니다. 동유럽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 위협을 가했었던 서스피셔스한 IP의 지리적 국가 정보입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죠.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정보죠.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놀랍지 않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왜 고객사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야, 수치화시키니까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공격자들은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IP 포트 기반이 아니라 지리적인 국가 정보 기반으로 어떤 트래픽을 많이 막는데 실제로 뭐 동유럽 국가라던가 이런 러시아, 차이나 국가의 넷 트래픽 통신을 제어하는 보안 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저희가 쉽사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이나 서유럽에 있는 서스피셔스한 IP 정보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저희 고객들을 공격했다라기보다는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 트래픽 관점에서 탐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바라보는 센서 자체는 백본 스위치라든가 여러 브레인이 나눠 있는 쪽에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방화벽을 통과해서 어떤 위협 자체가 내부까지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위협들을 저희도 또 밸리데이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본 내부까지 들어온 위협들을 보면은 웹 취약점 관련된 익스플로이트라든가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탈취 시도하는 피싱이라는 것들, 실질적인 액티브 스캐닝 중에서는 포트 스캔, 그리고 브루트 포스 영역 중에서는 RDP를 대상으로 하는 브루트 포스들,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 쪽에서는 SMB 프로토콜 취약점 이용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달하고 있고 이런 도달하는 것들을 잘 탐지해내야지만 또 잘라내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주 탐지되는 침투 전술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익스큐션 영역에서는 실제로 악성 코드들이 CM들을 활용한다던가 파워쉘을 이용해서 어떤 실행 행위를 하는 위협들이 많이 탐지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니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피싱 이메일, 특히 이메일 안에 어떤 페이지 자체가 고객사에 있는 웹사이트나 로그인 페이지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웹이나 SQL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이니셜 액세스가 많이 침투 전술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커맨드 앤 컨트롤 영역인데 실제로 재밌는 사항들이 RDP나 SSH, VPN 즉 고객사에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사례 하나가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시간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특정 시간을 추적하니까 이 고객사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파트너 업체에서 VPN 연결을 시도하면 이 파트너 업체에 있는 PC의 악성 코드가 이 VPN 연결이 타겟팅된 A라는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VPN 연결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커맨드 앤 컨트롤이 실질적으로 뭐 익스큐션이나 1위나 2위에서 봤었던 익스플로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의 C2 서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RDP, SSH, VPN 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고 있다.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17% 정도에 해당하죠. 적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탐지된 위협이 있으면 저희가 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어떤 도둑이나 강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와서 범인을 잡으면 취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잡는 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왜 왔고 목적이 뭐였고 취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가 항상 고객사와 얘기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게 뭐냐면 탐지된 위협이 있으면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목적을 알아야 될까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목적이 원격 제어인 경우가 36%, 계정 탈취가 26%, 정보 수집이 21%, 그다음 내부 점포가 5%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순서예요. 공격자가 실제로 저희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서 뭔가를 가져가고 뭔가를 하기 위한 순서인데 초기 단계에서 뭔가가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아직 이 공격이 더 많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가 위협을 조사해 보니까 목적이 정보 수집이었어요. 정보 수집에서 어떤 위협이 탐지돼서 목적이 정보 수집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했냐면 이미 원격 제어나 계정이 탈취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가 탐지하고 대응한 이 머려의 목적에 따라서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타겟팅하는 위협의 목적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A라는 고객사, B라는 고객사를 보면 지난 1사분기 때는 이런 목적의 머려나 위협들이 많이 탐지됐는데 이번 4사분기 때는 목적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뭔가를 저희가 의심하면서 오늘은 어떤 목적의 위협이 접근해 오고 있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서버 시스템이나 주말에 이 프로세스를 많이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서 뭐 위협이 발생되면 이 위협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서버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에서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해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을 전체 100%라고 놨을 때 93%에 해당하는 고객이 원격 접속 프로토콜을 퍼블릭 모든 인터넷에 애니로 오픈을 해놓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 RDP, 텔넷, SSH 또는 FTP 특히 업무 웹이나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또는 보안 장비 관리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 관련된 것들이 외부에서 무작위로 그냥 연결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인력이 내부에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트너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파트너에게 단순히 퍼블릭 IP 제공하고 포트 오픈하고 ID 패스워드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고객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 69% 해당하는 것이 RDP더라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견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 부문 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 대상으로 탐지 대응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알아봤었던 1년을 정리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희 많은 고객사들 중에서는 저희가 인력 대부분들이 뭐 세일즈 영역보다는 전부 위협 분석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사실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개의 고객사가 어떻게 저희 고객이 됐을까요? 저희는 주로 사고가 난 기업들이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의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때 코스트를 또는 비용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위협 탐지 대응 서비스라고 해서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EDR, NDR, XDR에 대한 효능을 함께 보시고 저희 서비스 방법론을 함께 검증하시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스트레트 클리닝 서비스를 받아보신 고객사에서 한 70% 80%가 계약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사례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부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요. 프리미엄 위협 탐지 및 대응 또는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